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을 역사 문제와 경제 협력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중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포로를 총검술 교재로 삼았다는 자백을 폭로하는가 하면 민감한 동해 광고도 허용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서봉국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이 역사 연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어제부터 2차 대전 일본 전범들의 자백을 게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올라왔습니까? 네, 오늘은 한 일본군 부대장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지난 1939년 병사들을 시켜서 중국인 포로들 17명을 총검술 교재로 활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총보다는 대검이 더 효과적인 살상 무기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진술인데요. 저항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차별 살상했다는 점에서 인륜을 저버렸다고 밖에는 평가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주석의 방한 이틀째인 오늘자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기관지 중국 청년보에는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동해 광고가 실렸습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가 게재한 것인데요. 중국 청년보가 시 주석 방한 기간에 동해 광고 게재를 허용한 것은 우회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그간 다른 나라의 해양 영유권 분쟁에 관해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지난 2월 외교부가 일본과 주변국 간 영토 분쟁은 모두 군국주의 침략과 식민 통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장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한중 공동성명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해 별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중국 언론의 방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년 한반도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네, 중국 중앙 CCTV와 신화통신 인터넷망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내년에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와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2차 대전 때 일본과 맞섰던 러시아와 내년에 항일전쟁 경축 기념 활동을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공동행사를 제안한 것도 침략 역사를 겪었던 주변국가 연합해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 발표문을 통해서 어제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중 양측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공동성명에 언급된 사항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 나온 한반도 내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문구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한반도 안정에 힘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고 전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온도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